오동훈 그 공수처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오동훈 그 처장이 개인적으로 제가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나지 않고 그냥 천생 제가 봤을 때는 그 판사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그 신문 기사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오동훈 그 처장 형님도 계신데 그분도 뭐 저기 경희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붙어서 오동훈 처장이 경상도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어딘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어렵게 자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도시에서 자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형제가 고시 붙어가지고 천재 형제다 뭐 그 동네에서 막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 분 그 사람인데 그런데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도대체 오동훈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인지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지 무리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딱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할 거 아니네.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권한도 없고 자기가 할 능력도 없는데 공수처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갖다가 한다라고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을 빠득빠득 그 거기에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저런 무리수를 갖다가 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오동훈 처장의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지무지하게 감사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배신 때리더라. 그 다음에 나는 그거 진짜 인간적으로 나는 그거 너무너무 싫다.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윤석열은 내가 잡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는데 오동훈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동훈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 띄워드렸었는데 그때 임명장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부부가 같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서 막 입이 이만큼 막 찢어진 그런 사진들도 있고 제가 그것도 봤었는데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렇게 했는가?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신문 기사를 좀 띄워봐 주세요. 신문 기사를 갖다 띄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동훈 처장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혐의가 뭐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그 수사가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어디로 배당이 됐는가? 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 일부에 배당됐대요. 그 우리나라에 부장 검사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 명 되겠죠. 우리나라 부장 검사들 중에 서열이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서열 1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 1부장이 서열이 1등이에요. 부장검사 중에 제일 의전 서열 높은 사람이 형사 1부거든요. 형사 1부장.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뭐 몇 년 됐어요? 뭐 몇 년 됐나? 10년도 넘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중앙지검 딱 갔더니 형사부 갔더니 원래는 이렇게 뭐 명패 같은 거 붙일 때 뭐 검사장 정도 하셨던 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공주지청 그럼 지청장 하셨던 분들 사진 같은 걸 쫙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검사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일개 부장검사인데 그 부장검사 방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장을 갖다가 거쳐가신 분들 사진까지는 안 붙여놓고 명패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만큼 중앙지검에서 그 부장검사 하는 게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고 하물며 형사 일부 부장이면은 내가 그래도 부장검사 할 때 부장검사 넘버원 했었어.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사 일부거든요. 거기에 배당이 됐다. 왜? 오동훈 그 처장이 희한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지금 깜빵에 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수사를 받게 생겼다. 혐의가 뭐냐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죄. 그 두 개예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공용서류 운익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이런 무시무시한 혐의로 오동훈과 그다음에 차장이 누구냐? 공수처 차장이 이재승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뭐 그 관저 가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하러 쫙 갔던 사람이 누구냐? 차정현이라고 그 부장검사인데 이렇게 세 명이 2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건이 접수가 된 거죠. 피고발인이 된 거예요. 오동훈, 이재승, 차정현은. 그러다가 언제 배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기사가 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형사 1부에다가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주진우 의원이 1월 22일에 저거 말고 그 다음 거, 그 앞에 건가 뭐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주진우 의원인데 그게 두 가지가 주진우 의원의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월 12일에 그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뒤에 공수처에서 답이 왔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중앙에다가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게 1월 15일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진우 의원실에서 또 질문을 했어요. 아까 거, 조금 전 거. 그래가지고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조금 바뀌었죠. 윤 대통령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걸 물어봤더니 이거는 언제 답이 왔느냐? 6일 뒤에 답이 왔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 답변은 공수처 답변은 1월 21일에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니 없다라고 했으면서 그런데 불과 6일 뒤에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내용이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1일에 그러다가 딱 한 달 지난 2월 21일에 그 윤 대통령 측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뭘 확인을 갖다가 했습니까? 그 공수처에서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에서 중앙에서 기각된 사실. 12월 8일에도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수처에서 12월 달에 중앙에다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는 올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조금 전 걸 갖다 좀 해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앙에다가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게 언제적 언제 보낸 공문이라고요? 저게 1월 15일인데 1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날이 전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부터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공수처에서 새벽같이 와가지고 뭐 차정현 부장이랑 뭔가 누군가 막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캐딜락 타고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과천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러다가 저희까지 저기 뭐야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그 수감된 것까지 다 봤었잖아요. 그때 주진우가 그 전에 그 직전에 주진우가 그 1월 12일에 공수처에다가 영장 청구한 사실 있냐 없냐 그거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싹 그 입을 갖다가 씻으면서 그날 저런 공문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공수처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런 회신을 갖다가 하고. 그런데 저 회신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뉴스 캐비넷 맞네. 저게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오면서 그 들었던 방송이 뉴스 캐비넷이었는데요. 저기 이동재 기자가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때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주진우 의원실 뭐 보좌관 등이 공수처에다 계속 물어봤대요.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이런 것들을 중앙에다가 청구한 적 없었어요? 뭐 1월 12일이니까 1월 12일이면 언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된 게 12월 30일이었어요. 12월 30일 작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월 31일인가요? 뭐 1월 1일인가? 뭐 그때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이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뭐 주진우 의원실만 그랬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공수처에다가 저런 비슷한 걸 막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공수처 직원들이 그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문으로 달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할 테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 공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답을 달라 해가지고 받아낸 게 1월 15일자 딱 저건데,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출신이 뭡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뭐야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그 공수처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로만 예컨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공수처 저 주진우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그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잘됐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딱 녹음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녹음을 딱 한 다음에 얘네들이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지.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갖다 극적극적하면서 아이씨 쪽팔리네. 그런데 뭐 나만 거짓말했나? 김명수도 거짓말했는데 뭐 어쩌려고 이렇게 딱 될 텐데, 주진우 의원은 저걸 공문으로 받았잖아요. 저게 공문서잖아요. 공수처의 공식 그 공문이잖아요. 공수처에서 그 작성한 문서니까, 국가기관 공수처에서 작성한 문서니까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내용이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잖아. 허위 공문서잖아. 허위 공문서를 갖다 작성했잖아. 누가? 오동훈. 그다음 누가? 이재승. 누가? 차정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녹취로만 끝났으면 그냥 도덕적으로 또 비난받고 그러면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공수처도 원래 그래, 뭐 우리 법이 뭐 다 그렇지 뭐 어쩔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공문으로 받으니까 저게 문제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형사 사건으로 번진 거죠. 그다음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용서류 운익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봤더니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노랗게 돼 있잖아요. 수사기획관. 그런데 저게 그 1월 12일자였단 말이에요. 1월 15일자였단 말이에요. 1월 15일자. 수사기획관을 왜 노랗게 칠했을까요? 저 때는
공수처에 수사기획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공수처 배치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공수처 배치표인데 언제다? 2월 1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2월 11일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딱 2주 전이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 조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처장이 있습니다. 차장 이재승이라고 써요.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기획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수사기획관, 부장검사, 차정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 뭐 대표 수사기획관. 그러니까 아니야. 저 때 대는요. 대리란 말이에요. 쭉 오른쪽으로 딱 가가지고 수사사부에 그 부장검사 누굽니까? 차정현. 차정현은 수사사부 부장이지 수사기획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는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획관 명의로 공수처가 그 주진우 의원실에다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 작성을 했느냐? 지금 차정현은 오리발 내밀고 있어. 오리발 내밀고 있어. 나는 수사기획관 아니고 나는 사부장이지 기획관 아니야.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누가 보냈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에서. 저게 저런 조직이 저게 조직입니까? 다시 한번 저거 좀 키워봐 주세요. 공수처가 지금 어떤 조직인지 한번 보세요. 처장 있습니다. 차장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획관 있습니까? 없어요. 1부장 있습니까? 없어요. 2부장 있습니까? 없어요. 야, 수사기획관도 없고 1부장, 2부장도 없고 3부장, 4부장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인권정책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공수처 편제가 부장검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수사기획관. 부장검사로 써 있잖아요. 수사 1부장, 2부장, 3부장, 4부장. 인권수사정책관도 부장검사잖아요. 그럼 부장검사가 총 몇 명 있어야 되느냐? 수사 1, 2, 3, 4부장, 수사기획관, 인권정책관까지 6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에 부장검사 몇 명 있다고요? 꼴랑 2명 있는 거야. 수사 3부장 이대환하고 4부장 차정현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 검사 몇 명 있어야 됩니까? 25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명 있나 한번 세볼까요? 오동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 있네. 13명. 15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새 또 2명 또 나갔어. 제가 봤을 때. 와, 미치겠다 진짜. 그 차정현은 이제 중복되어 있으니까 빼고 또 중복된 사람 없죠? 심태민, 박상현 중복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배치표에 나와 있을 때 공수처는요. 정원이 25명인데 그 25명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꼴랑 13명 있는 거예요. 13명. 그러면 50%면 12.5명이면은 그 50%인데 그 몇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3 나누기 25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 나오나? 한 52% 정도 나오나?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를 갖다가 50명으로 늘려? 이야, 그 말이 되겠습니까? 50명으로 늘리면 막 너도 나도 막 지원합니까? 그 계엄 떨어지기 직전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수처 때 부장검사들이 다 송창진 부장 누구 다 그냥 옷 벗고 도망가기 바빴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채워지지가 않아. 50명 해봤자 저기서 한 서너 명 더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정원은 50명인데 예산은 200억에 400억으로 들어가도 그래봤자 공수처 인원 20명도 못 채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공수처가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진짜 소고기가 목구녕으로 넘어갑니까? 저는 그거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5명이서 44만 9천 원어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45만 원어치. 그러면 1인당 9만 원어치 소고기를 갖다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들어간 예산이요. 4년 동안에 800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800 몇십억이.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니네 일 하지 마. 니네 일 안 해도 삼성에서 니네 정도 월급 줄 정도는 돼.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에 절대로 하면 안 돼. 뭘요? 뒷다리 잡기. 공수처 일 하지 마. 왜 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뭐 공수처장 한 차관급 정도니까 1년에 한 번 연봉 1억 5천에다가 뭐 기사 딸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1년에 공수처장한테 들어가는 돈이 뭐 사무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한 3억 정도 들어가. 그 다음에 차장한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 뭐 부장검사한테 뭐 한 2억 정도 들어가. 뭐 연봉은 그거보단 작겠지만. 그 정도 월급은 우리 대한민국이 니네들 줄 수 있어. 하지만 일을 하지 마. 뒷다리 잡을 거면. 이렇게 일을 망칠 거면.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이게 뒹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구덩이를 갖다가 파느냐 이거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양형 기준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나라 법은요. 제가 쭉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뭐 변호사 짬밥 거의 뭐 한 25년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는데 대한민국 법은요 어디부터 내려오는 거냐?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법, 독일법, 일본법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법 이렇게 쭉 족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뭐 경국대전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마인드가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는 뭐 법대 다니고 그럴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는 고사하고 사문서 위조죄도 벌금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로마법, 독일법 이런 데에서는 문서를 위조해? 그러면 네 인격을 갖다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 놈은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별별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위증도 하고 위증교사도 하고 뭐 지금 그랬다라고 재판받고 있는 분이 뭐 대통령 되네 맞네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하고 뭐 그랬던 분이 뭐 그러고 있는 우리나라하고는요 서양의 마인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죄는요. 사문서 위조죄는 보다 사문서 위조죄도 옛날에는 벌금형이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집행유예,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형법이 개정이 돼서 사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죄까지 벌금형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서 위조죄가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이 된단 말이죠. 제가 양형 기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네, 그거. 저게 양형 기준인데 보겠습니다. 저 맨 위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이 얼마다? 8개월에서 징역 2년이 아니에요. 기본이 소극적 목적일 때만 4개월에서 10개월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 벌금형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2천만 원이야 벌금이 되니까. 그런데 오동훈이 저렇게 공수처가 우리는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공문 보낸 게 소극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진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보좌관들이 무지무지하게 여러 번 그걸 갖다가 확인을 갖다가 했다. 그런데 계속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로 공문 보낼 테니까 답할 수 있어? 보내세요 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적극적인 목적이지. 유형이 1유형이 아니고 2유형이고요. 맨 왼쪽. 그 다음에 기본이 아니고 가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동훈은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가 원칙인 거예요. 기본. 거기에 가중되면 가중 요소 뭐 있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중대한 사회 경제적 폐해가 야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득의 은폐 뭐 이런 걸 갖다가 피해 회복의 방해 뭐 이런 가중 요소가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로 뭐 실형까지야 나올까 모르겠는데
뭐 실형 나와도 할 말이 없지. 자기가 대통령을 깜빵에 넣었으면서 그 정도면은 거짓말해서 대통령을 깜빵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나도 깜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오동훈 그 뭐 처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 저 양형 기준 모르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일개 듣보잡 변호사인 나도 양형 기준이 뭔지 아는데 판사가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고 뭐 그랬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유상범 의원은 배우 유호성 형님이란 말이에요. 저 양반은 검사장까지 했을 거예요. 오동훈은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직방, 직권남용 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동훈 처장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원칙대로 수사만 했으면 됐는데 뭘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깜빵에 쳐넣으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결국은 법원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갖 편법과 그 다음에 그 이념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적법 절차가 왜곡된 저런 재판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질렀던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과 서부지방법원이나 뭐 중앙지방법원이나 똑같이 사법부지, 똑같이 법원이지. 법원의 망신, 사법부의 망신 다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제목 그렇게 올렸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100% 석방된다 그렇게 올렸다가 뭐 금방 석방된 줄 알았나? 아 그게 아니고 6개월 동안의 재판이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석방될 거야. 그건 100%야. 그렇게 제가 그 올려가지고 그때 조회수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막 저보고 뭐 그 낚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의미였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주진우 의원도 뭐 똑같은 이야기 하더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요 7월에 석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명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거는요 1번 공수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 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관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깜빵에 있는데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뭐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원칙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됐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대로 이렇게 쭉쭉쭉 잘 진행이 됐는데 탄핵이 인용이 나왔다. 그럼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은 주관적이고 절차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 판단은 판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판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절차에 있어서는. 판단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 하든지 간에 예컨대 뭐 누가 있습니까? 그 김동연이가 위증교사 무죄라고 했다며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가서 뒤집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적법 절차는 아무리 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뭐 기본권 없습니까? 대통령 뭐 중국 사람입니까? 대통령 뭐 북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통령 뭐 외국인입니까? 외계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윤 대통령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뭐 저 양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입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각하되어야 하고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은 취소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결심이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거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